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영향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 조금씩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변동률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3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주간 아파트 가격이 나왔는데요. 단지 6.17 부동산 대책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매매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국토부나 정부에서 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는 이유가 지금 변동률을 보면 나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대부분 전주 대비 다 상승했어요.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로 해서도 매매가가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 또한 전주 대비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나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보면 인천 지역을 보면 서울 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률을 키웠는데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가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비 사업이 많은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하락을 이끌었던 동남권 지역이 하락세를 멈추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강남 4구를 봐도 송파구도 GBS 현대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따라 송파구가 0.14% 상승했고요. 잠실은 마이스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또한 목동 지역에 안전진단이 통과하면서 호가를 거둬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서 14개 단지들도 따라서 안전진단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6단지, 11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매물 회수가 되면서 호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만 봐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목동 지역이나 강남구 중심으로 해서 상승률이 전주 대비는 크고 다른 구 대비해서도 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을 봐도 제가 말씀드린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하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상승률은 꾸준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교통이 좋아지거나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원한다고 했는데 6.17 부동산 대책을 같이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울 지역이 공급이 나오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또한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수준이 되면서 공급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잠깐만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 수도권 서울 지역과 동남권 영향을 받고 있던 과천 또한 분당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상승률도 전주 대비는 상승률을 키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수도권 지방을 봐도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이나 교통 개발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상승률은 계속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얘기를 하면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시장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지금 더 위축될 수 있는 가운데 밀어내기 불량이라고 하면서 빨리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민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의 조합원들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그 대책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진단을 좀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까지 포함시키면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단지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변경하면서 시군구에서 시도로 올리면서 부실안전진단 제재 관련 사항을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전진단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들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는 자에게 2년 거주 요건을 주면서 조합원들의 조합 분양을 승인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쉽게 풀면 2년 거주한 사람들한테만 조합 분양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2년 거주 못한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보면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다만 적용 대상 사업자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권리를 보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권리만 보상하지 조합 분양에 대해서는 참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새 아파트를 입주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할 필요 없이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하여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거주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매매를 한 상태에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만 따를 뿐이지 새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상실한다는 내용에 따라 조합 추진 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또 이야기 드려보면서 또 한 가지 얘기 드려보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재건축 분담금 부과 절차까지 나왔는데요. 재건축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조합은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도 지자체장은 부과 종료일 시점 준공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의무까지 지어졌어요. 요약드려보면 안전진단 절차는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는 게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조합원들한테만 조합 분양을 주면서 또한 준공이 난 이후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까지 확대가 되면서 더더욱 8월 이후에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 추진 자체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욱 어렵게 만들어졌으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을 좀 얘기 드렸잖아요. 교통이 좋고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재건축 시장을 꽉 누르는 상태에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누르면서
수요 억제책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그 영향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번 근본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수도권 그 지방 그 교통 좋은 지역에 그 낡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과 함께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될 수 있는 8월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악재는 겹쳤다는,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더욱 억누르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어떨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에서도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요가 많은 곳에 부동산이 공급이 따라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서는 이번 대책은 억누르는 정책이라는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